끊고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축구 3경기 느바 7개인가요? 몇 개야? 아닌가? 9개인가? 9개네. 뭐 그렇게 있는데 어제 뭐 축구는 조금 아쉬웠고 아침에 느바로 그래도 득을 보면서 또 오늘은 아침이 아니죠. 상쾌한 저녁 그렇게 됐는데 일단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국 대 베트남 1차전 결승입니다. 1차전 2대2 베트남 홈에서 원정 다득점이고 이거 다득점 룰이 있는 룰이고요. 태국은 뭐 1대1 0대0 시에 태국이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자체는 사실 저는 베트남 상대로 태국이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이 어쨌든 만들어내는 능력은 사실 동남아 중에 탑이다 보니까 지난 경기도 베트남의 어떤 수비 집중력이 아무래도 동남아 애들이 완벽하지 않잖아. 당연히 우리도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그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했을 때 태국이 뒤를 상당히 잘 노렸어요. 그러면서 뭐 날카로운 타격과 동시에 그러면서 득점도 뽑아냈었고 베트남 같은 경우 마지막에 이제 베트콩산 이제 제라드 아니었으면 사실상 지는 경기였죠. 중거리 좀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도 어쨌든 베트남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맞는데 대신 실점을 하면 안 돼요. 한 골 먹는 순간 2골 넣어야 돼. 이 접근이 언더도 보이고 오버도 보이고 이거는 결대로 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 골도 운 좋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중거리에 뭐 꼽히는 거는 솔직히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동남아 애들 막 우당탕탕해서 넣는 것도 많고요. 그런 골들이 어느 타이밍에 뭐 나오느냐 아니면 나온다면 어느 타이밍에 나오느냐 이런 또 어느 팀이 그런 골이 들어가느냐 이거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해. 제가 볼 때 이 경기 분석은 불가능하고요. 당연히 태국 입장 지난 대회 때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대회 이 두 팀 똑같이 결승이었거든요. 1차전에 태국이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어요. 홈에서 0대0 원정에서 이기고 홈에서 그냥 0대0 끝나버렸어.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그냥 경기를 안 봐도 보이잖아요. 그냥 이기고 스코어만 봐도 아 2대0 이겼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끝났구나 지키면서 무리 안 하고 그냥 2골만 안 주면 되니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쨌든 1차전에 물을 캤었기 때문에 이거 태국 입장에서는 분명 수비를 더 단단히 할 거고 베트남은 득점을 올려야 되지만 대신 골은 안 먹어야 되는 양팀의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태국이 받아치는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게임이라고 보여지고요.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골이 베트남 쪽에서 일찍 나오면은 당연히 오바의 흐름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솔직히 뭐 어디가 먼저 넣든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태국이 먼저 넣으면 베트남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럼 뭐 태국이 한 골 더 넣든가 베트남이 따라온다든가 그러면서 뭐 오바가 한두 골 좀 들어가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양 팀 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요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베트남이 조금 더 공격적인 득점에 대한 열의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경기입니다만 실점을 하면 안 돼요. 한 골 주는 순간 태국 원정에서 2골을 뽑아야 돼.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야 게임.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하면서 뭐 뽀로골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한 골 노리는 전략으로 베트남 감독 특히나 박항서잖아요. 코리안 정서상 그런 식으로 경기 운영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우승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태국은 그냥 수비만 단단하게 하고 역습할 때나 이럴 때 본인 스타일대로 짧게 짧게 풀어가면서 그런 스타일대로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탐색전이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해외 배당 같은 경우 오바가 떨어지고 베트남 프렌 쪽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가 생각보다는 저는 의외로 좀 저득점으로 좀 해배나 이런 쪽은 오바 쪽이 흘러가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 동남아들 다 똑같아 상태님. 분마탄 나왔잖아. 그럼 됐어요. 필요 없어. 동남아 뭐 공격수 주전 애들 뭐 필요 없어. 골대 빈 골대도 못 넣는 놈들이 뭐 주전 비주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비벼가지고 골 넣는 건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0대0, 1대0, 1대1 뭐 오버가 나면 한 팀이 뭐 2대1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요런 느낌으로 봅니다. 아무튼 요런 느낌으로 동남아 애들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보면 개발이야. 다 또 주전도 개발이야. 근데 어쨌든 태국 사이드로 이렇게 보는 이유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어요. 태국은 이제 베트남에는 아스나위 K리그 2부에서 뛰는 놈 걔가 있고, 태국에는 이제 분마탄 J리그산이 있잖아요. 확실히 믿을만한 놈이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골대 맞추는 멋진 프리킥도 보여줬었고, 확실히 좀 믿을만한 부분도 홈인 부분들 결국에 태국이 먼저 넣는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타일상 그런 측면에서 먼저 넣어도 1대0이나 뭐 그런 쪽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이제 뭐 1대1 끝에 처절한 마지막 승부 끝에 이게 무라고 하면서 무가 뜰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저는 요런 사이즈로 봅니다. 좀 어려운 경기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베트남을 찍던 솔직히 오바를 찍던 뭐 그럴 수 있는 경기가 아니야. 제가 분석 들었죠. 어떤 결과든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엠폴리 대 삼프도리아. 자, 일단 엠폴리 같은 경우 데스트로 주전 공격수 그러니까 빠져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어디야, 마침 야 막교환 애들끼리 붙네요. 여기 뭐야, 카푸토랑 애들 교환했잖아 둘이. 그 뭐야, 걔 이름 기억 안 나네. 이상한 이름. 장신 공격수랑 둘이 서로 공격수 막 교환했잖아 인대로. 걔들끼리 만났는데 어쨌든 데스트로가 빠지지만 엠폴리는 카푸토가 있고요. 또 삼프 같은 경우에는 링콘 토리노에서 임대 왔지만 지난 경기 나폴리전 퇴장. 여기 또 미드필더 쪽에 사비리, 뭐 토트넘 임대, 팔리아렐라, 수비 쪽에 콘티나, 전방 쪽에 푸세티, 그리고 또 공격 쪽에 가비아드니, 볼트며 요 정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중하위권 팀, 뭐 삼프 같은 거의 밑바닥이겠죠. 꼴등 팀끼리에게 대결입니다.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프가 재개하자마자 첫 승을 사솔로 원정에서 따내긴 했습니다만, 뭐 지난 경기 나폴리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에폴리 같은 경우에는 2연속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은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전력이 열세인 우디네세 라치오 상대로, 물론 경기 내용이 솔직히 좋았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았다. 찬스가 왔을 때 집중력이 좋았어요. 엠폴리가 다른 것보다도 85분 못하다가 5분 잘해서 불을 켰다고 저는 보는데, 두 경기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홈이고 뭐 삼프가 개똥이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삼프도 우리 결장자가 지금 많아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데, 엠폴리가 조금 더 원래는 공격적인 축구를 조금 추구하는 팀인데 그 색깔이 전혀 녹아나질 않아요. 사실 팀 경기하는 거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올 시즌 같은 경우 득점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물론 재개 이후에 3골을 뽑았죠. 지금 벌써 2경기에서 그 삼프도리아와 막교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영향이 있었을 테고, 그런 부분은 맞는데 사실 과정 자체가 좋았다고, 아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았지 전체적인 판도 내에서는 아쉬움이 저는 여전히 엠폴리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삼프도 오늘 어쨌든 결장자들이 조금 있는 가운데 결국 수비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높고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을 것 같다. 1대0 엠폴리승 아니면은 1대1 무 요런 느낌으로 봅니다. 언더 아니 뭐 2대0 나올 수도 있고요. 엠폴리가 삼프 같은 경우도 원정에서는 의외로 뭐 한 골씩 넣어요. 왜냐면은 이게 삼프를 만나면은 야 이 새끼 1승 재물이다 하고 달려들어. 그러다 보니까 삼프가 이제 한 골씩 뭐 넣고 그런 기회들도 종종 생겨서 이제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골이 훨씬 많아요. 지난 경기 사슬로 2골 뽑기도 했고, 그 전에도 한 골씩은 좀 뽑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전체적인 누수나 여러가지 봤을 때 승점 1점도 귀하다. 엠폴리의 그리고 특성상 엠폴리 역시도 많은 수의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도 승리 챙기려면 수비적인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직전 이제 뭐 공격력이 떨어지는 팀들이었죠. 크레모넷의 사스올로, 공격력이 좀 떨어지는 팀들, 요런 팀들을 만났을 때는 홈에서 그래도 무득점을 지켜냈다라는 부분, 요 정도 봤을 때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득점. 승패는 그 수지 보면 무승부의 무, 요렇게 무승부의 무 고배당 정도. 그리고
저득점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엘체. 자, 일단은 카디스 대 엘체인데 똥오줌 대결이죠. 똥오줌 대결인데 저는 엘체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뭐 여러 차례 많이 피력을 했었죠. 여긴 그냥 1부 리그 수준이 아니에요. 엘체는 1부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2부 리그 가도 솔직히 1위 2위 못할 것 같은데 2부 리그 중상위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수준의 팀이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시즌 초반에 특히나 지난 시즌에 어쨌든 임대 자원들의 뭐 이탈이나 그 합류 과정에서의 좀 그런 부분들 혹은 이제 많은 부상자들 장기 부상자들 때문에 5연패를 안고 시작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몇 경기야?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1경기 2패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5연패 소시, 오사, 빌바, 셀타, 바르샤한테 5연패 받고 그 이후 리그 11경기에서 2패밖에 없어요. 둘 다 원정 경기였고 레알, 한 번은 라요. 그 밖에 뭐 베티스, 비아레알, 꼬마, 뭐 직전에 발렌시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이런 나름대로 강팀들하고 대결에서도 이제 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결국 일단은 많이 뛰어요. 많이 뛰는 지난 시즌에 강등 극적으로 잔류를 했잖아 카디스가. 그때 많이 뛰는 축구나 강한 압박 이런 거를 통해서 잔류를 했고 이번 시즌도 그때 잘했던 선수들을 다시 임대로 데려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비슷한 색깔을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그림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순위로 보면 어차피 똥대 똥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렌이 좀 마려워. 똥대 똥이기 때문에 프렌이나 뭐 언더나 마려울 수 있어요. 순위만 봤을 때. 근데 라리가는 제가 지난번에 짚어드렸듯이 순위가 의미가 없어요. 순위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이거 뭐 진짜 승점이 1.2점씩 올라가. 뭐 2칸, 3칸 올라가도 1점. 그러니까 카디스가 오늘 이기면 14위예요. 14위까지 14위인가? 14위권이랑 승점이 똑같아요. 뭐 상대 현적이나 뭐 골득실 관련해 가지고 뭐 위아래로 내려가겠지만 승점은 14위가 아니야. 13위네. 그러니까 14위가 되겠네요. 오늘 이기면 14위야. 오늘 한 번 이기면 19위에서. 승점이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체는 지금 4점이 4점 보이시 4점 다무. 그러니까 한 명 비웅신에 나머지 지금 한 10개 팀 가까이가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라리가의 흐름에서 이런 찬스를 카디스가 놓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나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력도 솔직히 득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카디스가 뭐 원래 조금 타이트하게 압박하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상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 엘체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잔류를 하려면은 원래 시즌 막판에 한 30경기 30라운드쯤 돼가지고 이때부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게 나오잖아. 승점 차이가 좀 벌어졌을 때 엘체 지금 벌써 9점 차이야. 지금부터 이겨야 돼. 첫 승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달려들어야 되는 부분들 결국 카디스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전체적인 전력적인 부분에서도 엘체 같은 경우 뭐 비가스 같은 수비 쪽에 뭐 출전 정지자들도 있고 물론 양 팀 다 핵심 주전이라고 보는 건 카디스 쪽에 이제 센터백 쪽 추스투 센터백 쪽에 추스투 정도만 이제 불투명 떠 있고 어느 정도 전력은 유지하고 있어요. 대체로 이제 백업 쪽이나 뭐 로테이션 자원급들 이런 자원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인데 뭐 사실 이 정도 사이즈에서 크게 뭐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양 팀 다 핵심은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카디스가 잡을만 하다고 봅니다. 한 수 위에요 제 생각에. 그리고 다득점까지 엘체가 어쨌든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생각 외로 좀 다득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카디스 승호바 이렇게 봅니다. 6점짜리죠, 그죠? 6점짜리라기엔 살짝 엘체는 강등 확정이에요. 제가 재계하기 전에도 그렇고 아마 휴식기 직전에도 그 소리 했을 거야. 강등 확정이에요 여기는. 답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축구는 마무리 짓고요. 엘체는 그냥 무조건 반대. 오늘 틀리면 내일 반대. 그런 느낌. 오늘 가서 엘체 뭐 카디스 가서 못 먹는다. 그럼 내일 가면 돼요. 다음 주에 가면 되고 다다음 주에 또 가면 돼요. 니로 잃은 돈 니로 받아온다라는 느낌으로다가 어쨌든 카디스 승호가 보고 이바로 갑시다.
자, 일단은 보스턴 대 샬럿. 샬럿 대 보스턴. 뭐 직전 맞대결과 연장 매치죠. 그때는 뭐 보스턴이 초반에 데리 화이트가 지금도 뭐 GTD 떠 있죠. 시작하자마자 뭐 3점 2개 꼽더니 갑자기 부상으로 나가리 돼가지고 또 오늘 GTD 그랬음에도 보스턴이 뭐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뭐 승리를 따냈었죠. 마인까지 뭐 해줬던 부분이고 결국엔 어쨌든 보스턴 같은 경우 로일 3이 복귀하고 사실 로일 3을 벤치에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워낙 부상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선수기 때문에 복귀하고 초반 자체는 이제 벤치에서 많이 쓰다가 지금 올렸죠. 최근에는 계속해서 5번 자리에 쓰면서 지난 시즌에 보스턴이 상당히 강한 수비를 보여줬었던 그 라인업을 뭐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 물론 브라운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라인업을 통해서 최근에는 수비적으로 훨씬 더 많이 좋아진 모습이 있어요. 샬럿 같은 경우는 뭐가 없어요. 사실 팀 자체가 그냥 뭐 승리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냥 본인 스찌질 스텝만 좀 찍자 그런 식의 경기가 계속되고 있고 직전 경기도 뭐 사실 라멜로 그냥 스찌질에 끝났죠. 30득점인가 올려놓고 나머지 그냥 똥 푸짐하게 지르면서 끝났었는데 당연히 뭐 보스턴이 어렵지 않게 이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양 팀의 벤치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여기는 믿을만한 놈들이 많아요. 오늘 화이트까지 그래도 나와준다면은 뭐 말콤 브록턴 있지 뭐 그랜트 윌리엄스 있지 상당히 이제 공수 양면에서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고요. 뭐 특히나 오늘 뭐 데리 화이트까지 프로버블이기 때문에 나와준다고 하면은 일반선 충분히 해줄 수 있고 핸디가 근데 값이 떨어졌어요. 벌써 빠졌어. 7.5였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 8.5까지 빠지긴 했습니다. 보스턴 마인까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샬럿은 그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치질을 했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스치질을 했다고 많이 표현하죠. 잘했다기보다는. 자, 미러키 대 인디애나. 저 이 경기에 솔직히 일단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핸디 10점 받을 팀 아니야. 물론 할리버튼 없고 뭐 터너 GTD에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러키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미들턴의 공백을 전혀 메꾸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여기에 뭐 조잉글스가 그동안은 좀 들어와 주면서 좀 주루를 좀 도와주면서 핸들러적인 역할에서 조금 더 팀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본인 컨디션도 별로였고 뭐 사실 뭐 별 도움이 안 됐죠. 뭐 오늘은 아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계속 쿤보 컨디션 좋으면 이기고 쿤보가 날 때도 다른 애들 못 넣으면 못 이기고 이런 경기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쿤보가 어쨌든 지난 마이애미 연작 경기에서 다 쉬었어 다. 그래서 뭐 마이애미가 미러키를 2번 연짝으로 다 잡아버렸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미들턴에 대한 해법을 미러키가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전혀 찾지 아직 시즌 절반이 넘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쿤보가 쉬다 오면은 미쳐요 항상.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쉬다 오잖아 한 경기라도 쉬다 오잖아 다음 경기 40득점은 그냥 기본으로 뽑고 상대 보통 박살 나거든요. 상대가 뭐 강팀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흐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전에도 한번 뭐 워싱턴인가 한창 잘 나가다가 이제 쿤보 하루 쉬고 와가지고 그냥 박살이 났었죠. 오늘은 터너까지도 GTD에 떠있고 할리버튼 없는 인디애나는 결국 오펜스 조립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뭐 매서린의 뭐 아이솔이나 개인적인 플레이나 뭐 버딜드 같은 경우도 결국 도와줄 놈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공격에 대한 짜임새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솔직히 핸디 10점 개오바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래도 밀마 일단 보겠습니다. 많이 써 이렇게 많이 써 솔직히 할리버튼만 있었어도 안 봤을 것 같은데 할리버튼도 없고 인디도 지금 공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뭐 터너까지 GTD이기 때문에 터너까지 안 나오면은 쿤보 어떻게 막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밀마 보고요. 물론 근데 좀 쫄리기는 해요. 말했잖아 10점 받을 팀 아니라고. 지금 경기하는 꼬라지 보면은 좀 쫄리긴 하지만 홈이기도 하고 밀마 쪽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클레블랜드 대 뉴올리언스. 자 일단은 클블이 퐁당퐁당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미첼이 한 몇 번 미치더니, 물론 최근에는 원정 연전이긴 했어요. 원정 뭐 4연전인가 5연전 하고 이제 홈으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클블 같은 경우는 홈 극강의 원정 바보의 팀이고, 뭐 갈란드도 원정만 가면 맨날 질질 싸는 부분들. 어쨌든 근데 클블이, 갈란드도 사실 홈에서는 훨씬 더 낫긴 합니다만, 한참 좋았을 때는 당연히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미첼 같은 경우는 버닝 몇 번 하더니 좀 떨어졌어요, 기세적으로. 물론 오늘 홈이어서 귀신같이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겠습니다만, 야투에 대한 부분이 분명 우려가 된다. 특히나 클블의 강점이었던 벤치에서의 화력도 뭐 러브나 뭐 제디 오스만 혹은 누구야, 르버트 같은 애들이 좀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르버트는 사실 클블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수비적으로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뭐 러브나 오스만도 슛감이 들쑥날쑥하죠. 시즌 초반이었나? 한창 좋았었는데 그전에는 필이 왔다가 갔다가 계속 그런 흐름에서 클블이 최근 야투감이 거의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갈란드 미첼이 그런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모블리나 알렌이 1선 공격의 1선으로 나와가지고 득점에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한데, 여전히 조금 벤치에서의 득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모습이고, 뉴올리언스도 어쨌든 잉그랜 자이언이 없어요. 그리고 허브 존스까지 지금 GTD 떠있고, 뉴올리언스는 문제가 클러치가 너무 약해. 기본적으로 클러치가 너무 약합니다. 결국에 맥컬럼이 버닝, 그러니까 바짝 해주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학살할 수 있는 경기를 제외하고는 다 졌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점수차가 애초에 많이 벌어진 경기들 그거 빼고는 클러치 싸움 가면 못 이겼어요 항상. 잉그램 자연이 없기 1옵션들이 없잖아. 1, 2옵션들이. 이럴 때 맥컬럼이 뭐 언제까지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얘도 뭐 항상 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른 선수들이 해주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 제가 표에는 뭐 일반승은 안 적어놨는데, 일반승 쪽으로 접근한다면 그래도 클벨 쪽을 찍는 게 맞아 보여요. 어쨌든 뉴올리언스도 지금 원정 연전인 부분도 있고, 클블은 그걸 마치고 이제 홈으로 돌아왔고요. 또 퐁당퐁당 하고 있잖아.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 두 팀이 제가 볼 때는 클러치까지 갈 것 같거든요. 클블도 어쨌든 야투적인 좀 부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뉴올리언스가 고전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라인업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갈란드 미첼이 해주지 못한다면 모블리 알렌 같은 경우 어쨌든 뉴올리언스가 높이가 상당히 높은 팀이에요. 벤치에 뭐 레리네스나 뭐 잭슨 에이지 같은 애는 활용도 높은 선수들도 특히나 클블 같은 팀한테 있고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양차 봅니다. 클블슨, 뉴올 프렌 상당히 타이트하게 4쿼터까지 흘러갈 거고, 6.5 정도면은 파적이 나와도 프렌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양차 보겠습니다. 클블슨, 뉴올 프렌. 배당적인 메리트는 이게 당연히 있겠죠. 약간 그래도 홈인데 클블이 이긴다 이러면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배당 생각하면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등이 가려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인데, 일단 뉴욕 같은 경우 뭐 다시 했지만 백투백이고, 백투백 경기고, 토론토는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 뭐 들리는 얘기하면 뭐 불만 있다는 선수들이 팀에 불만 있다는 애들도 있고요. 아마 이 새끼랑 뭐 다른 놈 한 명 뭐 더 있지 싶은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클블 언더, 클블 언더까지 언더, 참 언더 2점 농구 봅니다. 언더까지 표에 언더 들어가 있네. 언더까지. 이게 사실 뉴욕이 백투백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겨요. 백투백만 아니면은. 근데 랜들이 어쨌든 직전경기 40분 소화했고요. 그러니까 토론토가 지금, 지난 시즌에 토론토는 수비적인 부분이 상당히 뛰어났거든요. 이번 시즌 토론토는 그게 전혀 안 돼. 수비가 애초에 수비를 해야지 이길 수 있는데, 왜냐면 공격이 약해요. 토론토가 우당탕이잖아. 그냥 밀고 들어가잖아요, 등치들로.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돼야 되는데 수비가 안 돼. 이번 시즌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고, 아치우아가 돌아온 지 벌써 좀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프레드 반블리까지 GTD 걸려있죠. 이게 뉴욕의 백투백이어서 제가 볼 때 3.5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뉴욕의 백투백 경기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한 번 이겼을 걸. 백투백 연승이 애초에 원래 어렵긴 한데, 백투백 연승이 한 번 있어. 한 번.
근데 그것도 뉴욕답게 뭐야 그때 덴버랑 유타였나? 홈 극강이었던 유타랑 이제 덴버 홈 극강 두 팀 상대로 역귀짓 원정에서 두 번 다 이겨버렸어. 그거 외에는 뭐 어느 팀을 만나든 간에 백투백 경기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보통. 오늘도 어쨌든 그런 경기고요. 그래서 뭐 토론토로 찍으려고 보니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가 일단 완전히 무너져 있고 실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쉽게 허용을 하고 어, 특히나 뭐 불화에 대한 이슈도 뭐 있는 상황에서 뉴욕이 완전체기도 하고 뭐 그동안은 뭐 알제발에 좀 빠져 있었고 뭐 브론슨도 뭐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다 돌아왔을 때 뉴욕은 원래 그 전에 잠깐 얘네들 빠지고 조금 연패 기간이 있었지만 그 전에도 다 있을 때는 강했어요 뉴욕이. 그런 부분 봤을 때 승패로 접근한다 하면은 그래도 뉴욕 승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저는 오버만 보겠습니다. 기준점이 낮다 이거. 토론토가 수비가 안 되는 부분 또 뉴욕이 어쨌든 백투백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의 토론토의 수비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공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토 역시도 어쨌든 몸빵 농구기 때문에 그냥 들이받기 때문에 뉴욕이 뭐 출전 시간도 많이 가져가 있었고 이런 부분 봤을 때 파울도 좀 나오거나 좀 수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균점이 221.5면은 높지 않다. 그래서 다득점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승패 찍는다면은 저는 그래도 뉴욕 찍을 것 같아요. 그래도 뉴욕. 이 경기 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워싱대 골스인데, 일단은 뭐 빌이랑 몬테모리스 걸려 있고 지금 골스 같은 경우도 쿰인가 뭐 이렇게 다 걸려 있죠. 뭐 돌아왔음에도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너무 못하긴 해 골스가. 시카고한테 그냥 개떡 발렸잖아. 중간에 따라가나 싶더니 그냥 여지없이 다시 벌어지면서 뭐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원정 성적이 20%도 안 돼요 승률이. 벌써 이제 5할 밑으로 골스가 내려왔고 홈 극강도 이제 마지막에 약발 다 떨어졌죠. 3연패 3연패 그냥 뭐 디트 올랜도 피닉스한테 3연패 받고 그 다음에 세난 보약 하나 먹더니 바로 이제 시카고한테 박살나고. 워싱턴은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높이적에서 괴롭혀줄 수 있는 뭐 포르징기스나 게포드가 있고 뭐 쿠즈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저는 그냥 오버만 보겠습니다. 골스가 이거를 이기려면 3점이 들어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워싱턴한테 높이도 딸리고 뭐 어쨌든 원정이고 뭐 이런 부분 봤을 때 뭐 워싱턴 승을 찍거나 아니면 다득점. 원정 골스 특히나 수비가 개똥이기 때문에 워싱턴 혼자서 저도 120은 만들 수 있다 라고 보고 다득점만 보겠습니다. 다득점만. 여기서부터가 라인업 볼 수 있나? 아니구나, 레이커스 하나만이구나. 골스는 오버 찍고 치워라. 아니면 그냥 반대 찍는 게 나아요. 원정 골스는. 우리가 홈 예전에 물론 저는 골스를 많이 베팅하지 않았습니다만 홈 골스 그냥 무지성으로 갔던 거 마냥 원정 골스 그냥 무지성으로 반대 찍거나 오버 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애틀 대 마이애미 캘럼 마틴 걸려 있고 라우리 덩컨 로빈슨 빠져 있고요. 이제 애틀은 카펠라 그 트레용은 프로버블이 아마 나올 것 같고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매치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뭐 존 콜린스가 트레이드 이슈도 좀 많이 흘러나오곤 하는데 마이애미가 일단 보약은 잘 먹었어요. 쿤버 빠진 미러키 상대로 뭐 푸근하진 않았나? 두 번째 매치는 푸근했죠. 어쨌든 잡아줬고 그전에도 OKC 상대로 간신히 또 극장으로 뭐 잡아줬던 모습들 하면서 이제 3연승까지 왔는데 이 애틀란타 같은 경우 직전 두 팀의 이번 시즌 11월 달에 있었던 매치는 마이애미가 이겼어요 원정에서. 근데 애틀이 이거는 저는 분명히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어쨌든 물론 오늘은 뭐 라우리도 없긴 합니다만 앞선 수비가 기본적으로 강한 팀인데 트레이 형이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꽁꽁 묶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공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마이애미한테 떨어졌는데 그래서 누굴 데려왔으니까 디존테 머리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영의 수비적인 부분도 감춰주고 영을 집중 마크 했을 때 또 해줄 선수도 있고요.
마이애미가 어쨌든 간에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흔들리는 순간 경기가 좀 어려워져요. 물론 가끔 마삼이 뭐 귀신같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그걸 기대하고 가는 팀은 아니잖아. 마이애미는 진득한 수비 그거를 믿고 기대하고 가는 팀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틀란타의 저 영과 디준테 모레이를 마이애미가 잘 막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최근에 이제 뭐 디안드레 헌터 같은 애들이 수비적으로 힘을 많이 써주고 있는 가운데 마냥 버틀러가 막 털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카펠라도 나와준다면은 아데바요도 쉽지 않을 거고 이런 부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홈이라면은 애틀란타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 또 그런 굴욕적인 패배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두 선수 간의 호흡도 뭐 솔직히 잘 맞는 궁합이 잘 맞진 않습니다만 뭐 지금 마이애미 정도면 해볼 만하다. 라우리도 빠져 있고 뭐 올라디포도 제가 볼 때 트레이형 못 막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 거의 동배 수준 역배 애틀란타 승 괜찮아 보이고요. 이거는 GTD 보고 가야 되는 매치인데 GTD를 볼 수가 없네. 이거 씨 어떻게 갑니까? 이거는 근데 앤서니 에드워즈랑 고베어 나오면 제가 볼 때 미네소타가 어렵지 않게 이길 것 같거든요. 맥다니엘스랑 뭐 카일 앤더슨 최근에 수비 미쳤고 여기 결국에 이제 등치들만 이제 막으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네소타가 고베어까지도 나와준다면 경기 운영하기 상당히 쉬워요. 뭐 콜리랑 클락슨 같은 경우 원정만 가면 뭐 개똥을 퍼질러 싸고 있고 앤트맨 같은 경우 항상 그래도 20득점 이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GTD만 보고 가면은 진짜 이거 가야 되는 경기인데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가지고 뭐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온다고 보고 미네 많이 봅니다. 안 나와도 뭐 근데 앤트맨이 안 나오면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안 나와도 뭐 원정 유타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나와도 원정 유타면은 할만해. 그러니까 뭐 그냥 지금 어쨌든 라인업을 못 보고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선택한다면 이거는 미네소타 쪽 찍는 게 맞다. 수비적인 부분도 훨씬 유타보다 낫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두 경기 이거 있는데 이거는 근데 거의 뭐 패스는 둘 다 일반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둘 다 일반승만. 그러니까 멤피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최근에 그냥 뭐 마인도 좀 많이 하고 연승이 길긴 합니다만 얘네는 그냥 보약을 한 트럭 먹었어요. 한 트럭. 할리버튼 빠진 인디애나, 세난, 원정 유타, 올랜도, 샬럿. 이건 뭐 6연승 못 찍으면 병신이야. 이건 이 상대 만나가지고 6연승 못 찍는 게 이상한 거라서 연승이 상당히 길기도 하고 또 핸디값도 뭐 직전에 멤피스가 보여줬던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 상대가 너무 약해가지고 신뢰가 안 가요 사실. 물론 피닉스도 지금 개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봐서 뭐 마인을 찍든 뭐 솔직히 갈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멤피스랑 4대가 안 맞기도 하고 일반승 보고 치우겠습니다. 이것도 레이커스 르브론 걸려있고 뭐 베벌리 뭐 휴스턴 양팀 다 백투백이에요. 근데 어쨌든 휴스턴 같은 경우 원정 백투백이긴 합니다만 뭐 레이커스 원정이기 때문에 뭐 직종이 클리퍼스였잖아. 이동 자체는 없어요. 그냥 그 경기장에서 또 합니다. 그런 부분들. 제일런 그린이 또 오늘 경기 휴식을 취했었고 요거는 일단 레이커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물론 오늘 풀엔을 해줘서 참 고맙긴 했어요. 마지막에 버럭시는 엔딩으로 끝난 것도 참 재미있었고 재밌게 봤는데 오늘 뭐 르브론이 인터뷰에도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하고 많이 빡친 것 같은데 또 상당한 접전 끝에 패배들이 너무 많아. 레이커스가 최근 진 거 다 그렇죠. 뭐 댈러스전 돈치치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3점 마지막에 꼽으면서 따라가다 결국 이겨버리는 거야. 오늘 필라도 거의 뭐 잡을 수도 있었던 매치에서 마지막에 뭐 오심인지는 아직 이분 리포트 나왔나? 오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럭신 관련 뭐 팔을 쳤다고는 하던데 뭐 그런 부분들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7.5는 저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르브론도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당장에 내일 뭐 GTD 보고 나오면은 뭐 많이 찍을 수도 있습니다만 휴스턴 같은 경우 얘네는 오늘 경기 뛰지도 않았어. 뭐 캐포주는 GTD긴 한데 경기 뛰지도 않았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냥 뭐 이기긴 이기겠죠. 그래도 레이커스 지금 갈 길이 바쁘니까
그래서 일반성 찍고 치우거나 뭐 배당 모자라다 싶으면은 그래도 마인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간다면은 레이커스가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선수들의 허슬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휴스턴이 그런 부분을 감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 찍거나 뭐 마인 찍거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입니다.